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정사상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파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대통령실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를 기대했던 만큼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개항돼 있던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철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칩거하며 일부 참모들과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제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도 나오지만 경호처가 별도의 거주 공간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삼청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당장 관저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0일 만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과를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 아직까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정작 이제 윤 전 대통령 당사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장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아닌지도는 뭐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마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다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소 불복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양쪽으로 완전히 또 갈라져서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60일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입장도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이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혹여나 불복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생방송 진행 중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복 메시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내주는 것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안타까운 외침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는 이제 불복 메시지가 아니면 승복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승복 메시지라는 것은 난 헌재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문에 설치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 입장을 밝힐 것 같고, 또 하나는 승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이런 메시지가 승복 메시지로 평가받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저 헌재 결정에 승복합니다 뭐 이렇게 끝 이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뭐 대한민국의 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내는 방향으로 아마 승복 메시지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는 다소간의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결정문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결정문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5개 탄핵 사유를 물론 위법위헌인지 여부하고 그 사유별로 이게 중대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위헌 위법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신 뒤에 문영배 권한대행처럼 마지막에 한꺼번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통령 판단 사유 중에 보통 후자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의 사유별로 다 판단해야지 왜 이거 뭉뚱그려서 판단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의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결정문과 그 논리, 법리, 사실 인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는 이제 법률적인 평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분이었던 분으로서의 국민께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승복이냐 불복이냐에 따라오는 것이지 네. 메시지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정문에 대한 평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뭉뚱그린 그 내용인지 아니면 몇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결정문에 대한 평가인 거죠. 이게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결정문에 대해서 그 이르는 과정이나 사실 인정, 뭐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평가나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헌재 결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낼 수가 없는 거고 네. 아마 국민적 메시지에 본인의 입장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정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승복은 아니더라도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이 정도면 승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길게 장문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죠. 이미 결정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불가 의견을 붙인다는 건 지지자들에게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간단 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으시죠. 파면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시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메시지를 내신다면 뭐 승복의 메시지를 미리 내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결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과격하게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였지 결과가 나온 이상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헌재 결정문 요지상에 보면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여러 사실관계를 적시한 이후에 거기에 보면 어쨌든 그 야당의 전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국정마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익손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정치 세력이 잘못한 부분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지금 파면 이를 정도에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의 승리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를 동안에 야당의 작용도 있었던 거고 이 반작용으로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결정문에 서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런 이 과정에 같이 작용과 반작용을 작용했던 정치권 세력들은 환호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유감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에 어떤 국민의 던지는 메시지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4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죠. 전 대통령으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권한이 많이 박탈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받을 수 있었던 예우들이 대부분 지금 박탈이 된 셈이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받게 되고요. 지금 관저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곧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받고 있었던 가장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그 불소추 특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비롯한 다양한 혐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쟁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탄핵 심판이 아닌 이제 형사적 재판 이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들이 추가될 것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받고 있던 돈들도 이제 연금도 이제 수령을 불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냥 퇴임하는 대통령과 대우가 또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로 좌측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용산 한남동에 머물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
관저를 퇴거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즉각 퇴거를 해야 되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는 한 이틀 정도의 말미가 있었다고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뭐 미리 퇴거를 준비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이고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거가 결정됐을 때 비로소 움직임이 있겠죠. 물론 뭐 다시 돌아갈 자택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 2년 넘게 거주했던 그런 관저에서 나오는 것은 또 그렇게 쉽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한 이틀, 3일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퇴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상당히 좀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왜 당장 나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꼭 거기 있어서라기보다도 정말 준비하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번만큼은 정치권이나 뭐 언론, 시민사회가 이 퇴거를 둘러싸고 도대체 언제 나가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일단 이틀, 3일 정도의 말미를 주더라도 원래 윤 대통령의 사저죠.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또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고 다른 주민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또 거처를 구해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벌써부터. 근데 거처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구한 다음에 퇴거를 하게 되면 또 앞서 그 뭐 일주일, 열흘 넘게 그런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또 불필요한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원래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수순일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단기간 내에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박탈되는 이 권한 가운데 불소추 특권도 지금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전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줄 수사, 이 형사 재판도 계속 이어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게이트 그리고 최상병 외압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벌써 또 나오는군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으니까 뭐 당장 시작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든 아니면 소환 조사든 방문 조사든 어떤 형태의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다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해당 구성 요건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 진술 다 토대로 해서 조사보고 나서 해보고 나서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뭐 이어지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에서 특수단에서 하고 있는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요. 영장집행을 방해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그 뭐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야지만 조사로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워낙 또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아서 현재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 절차를 밟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난 직후에 탄핵에 반대하던 지지자들이 그 험재 앞에 있는 경찰 버스의 유리를 파손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희 촬영 기자가 촬영한 모습인데요. 잠시 소요 사태가 조금 있을 뻔했지만 일단 유리를 깨는 그런 흥분한 지지자의 행동도 있었다는 점 저희 촬영 기자가 촬영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석방이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회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오늘 있던 파면과 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뭐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결정문,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도 그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 판단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오염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군사법원의 보석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보석 허가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양측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진술이 뒤바뀌거나 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상호에 영향을 미쳤지만 뭐 오늘의 결과를 예정하고 혹은 또 알고 군사법원이 보석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법원에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과 관련된 전주들이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이제 앞으로 관심을 또 끌게 됐어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부터 검찰총장 그 이전에는 또 고위공직자를 지낼 때부터 뭔가 본인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들을 막았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혐의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하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것도 재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한 멈춰있던 수사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국가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대통령이라는 위치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거에 대한 파면을 당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멈춰있던 전 수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본인을 보호해줄 이 방어막,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 앞에 떳떳이 나와서 수사를 받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